네, 안녕하세요. 그 네이버 시스템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 이수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학생분들도 앞에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들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반갑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학생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눌 이야기는 마이데이터 시대와 그리고 데이터 주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이데이터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마이데이터라고 하는데 이제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K 방역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방역의 선도 국가, 또 리딩 국가로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자부심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그 가장 핵심을 보자면, 핵심적인 역량, 그 핵심적인 요인을 보자면 바로 빅데이터 분석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IT가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고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동선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었고 실시간으로 트랜스페런시가 높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그러한 IT 역량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역량 그리고 능력이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그 사태를 잘 수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하지 않으실까요? 데이터라는 게 무엇일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데이터. 데이터라는 것을 내 것이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내가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데이터의 주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데이터 주권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고요. 용어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렇지만 이렇게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왜 내 데이터를 가지고 기업들이 마음대로 사용을 하지? 그리고 기업들이 마음대로 사용을 하면서 왜 돈을 벌고 있을까? 왜 내 데이터인데 왜 나는 제대로 못 쓰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막 주고 활용을 하고 있지? 내 데이터인데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벌써 말씀을 드리면 마이 데이터라는 것은 그 데이터의 주권이 바로 나에게 있다. 그리고 내 데이터이기 때문에 내 데이터의 사용 권한 그리고 활용 권리 그런 것들은 내가 통제를 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사상이 바로 마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 데이터가 법적으로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개념을 잡아야 되는지 한번 먼저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볼 것이 마이 데이터의 법적 배경입니다. 정보인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사회의 발달로 인간의 존엄 유지와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정보 생활이 중요해짐에 따라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의 자유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 보호 등을 포함하는 정보 인권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인권이라는 개념 다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주화 정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인권이라는 개념 처음 발생했을 때가 언제일까요? 여기 1세대 인권 그리고 2세대 인권, 3세대 인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되는 자유 평등, 박애 여기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에서 나왔던 자유, 평등, 인권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카렐 바샤크라는 사람이 인권의 3단계론이라고 해서 1세대 인권을 정치적 자유, 2세대 인권을 경제사회 문화적 평등, 그리고 3세대 인권을 박애, 약자를 위한 연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유는 17세기 서구 사회의 정치적 혁명을 배경으로 등장을 했고 자유주의적 철학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국가로부터 불간섭을 요구하는 자유권 중심의 인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개입보다는 자제를 선호하며 정치 권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자유를 선언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왕정국가에서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자유,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자유가 퍼지게 됩니다. 서구 사회. 서구 사회에서 퍼지게 되고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와 함께 발전한 게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19세기 전후에 서구 자본주의가 지나치게 발달을 하고
그 자유에 기반을 둔 개인주의의 폐해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것들이 바로 평등 중심의 인권입니다. 생각을 그냥 해보면은 자유는 개인의 자유, 그러니까 개인의 권리를 극단적으로 추구를 하는 거고, 평등은 개인보다는 공동체 생활을 좀 더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겠죠. 이번 코로나 사태도 한번 보면 동양에 비해서 서구 시민들이 개인주의 성향이 더 강하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그들은 그들의 자유들, 나는 코로나에 걸릴 자유도 나한테 있고 내가 코로나 따르지 않을 자유도 나한테 있다. 이러한 인터뷰들을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거에 반해서 동양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동양적인 사고가 좀 더 강하죠. 자유도 중요하지만 평등이라는 공동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배의 정의를 확립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을 해달라라는 부분들이 평등입니다. 그래서 발전을 보면은 개인이 자유를 추구를 하면서 사회가 발전해 나갑니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발달을 해 나가고, 근데 그렇게 발달을 하다 보면은 소득의 불평등이나 빈부격차들이 발생을 하고 자연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평등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분배라는 정의를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후에, 한국전쟁 전후에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도입이 되고 자유주의 사상들이, 그리고 개인의 자유, 그리고 국가의 발전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개인의 자유, 극단적인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서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무너지고 소득의 불평등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본다면 현재 우리의 이슈는 분배의 정의들을 좀 더 확립해 나가자, 이런 부분들이 현재 정치 지형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배에 대한 부분들이 국민들의 의지가 크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치 공약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자유 부분에서 이제 분배 부분, 평등 부분으로 넘어가는 게 바로 2세대 인권이 되고요. 이제 3세대 인권을 이제 박애라고 합니다. 박애라고 하는 것들은 개인의 자유, 그리고 사회의 평등을 넘어서 우리의 공동체가 글로벌하게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소수자나 제3세계 등과 같은 인권을 누리지 못하는 개인과 집단에 대한 각성, 약자를 위한 권리, 이런 부분들이 3세대 인권으로 박애라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이렇게 세계사나 우리나라 한국 현대사,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를, 그 사회의 발전을 보면 개인의 자유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평등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그 다음에 현재 소수자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죠. 이렇게 이제 인권이 확장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여기까지가 바로 아날로그 시대라고 볼 수가 있죠. 아날로그 시대라고 한다면 정보 인권이라는 것은 크랑이나 머레이라는, 그 크랑과 머레이가 정보 인권을 제4세대 인권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인류의 문명 및 공동체 건설의 핵심은 의사소통이며 정보화 사회에서 인류 문명 발달의 핵심으로서 의사소통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보 인권을 주장을 했다. 좀 더 그냥 쉽게 풀어가면, 기존에 이제 아날로그에서 우리 이제 리얼 월드에서 일어났던 정치적 자유, 평등, 그리고 박애, 이러한 개념이 이제는 사이버 월드, 버추얼 세계로 나온 부분들이 정보 인권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보 인권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동일합니다. 자유와 평등. 이제 처음에는 데이터들, 정보 인권이라고 하는 것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단은 돌아가겠죠. 온라인 세계에서 어떤 정보들이 이렇게 돌아가게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게 정보 인권을 구성하는 기본권과 주요 내용을 보시면 자유권적 기본권, 그리고 지적 재산권, 이쪽이 이제 자유적인 부분들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평등권과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들이 아까 이야기한 평등 부분을 담당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사적 정보의 보호, 정보 프라이버시는 프라이버시 부분과 그리고 공적 정보의 자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정보통신의 안정성과 개인정보의 보호, 그리고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의 인격권, 자기정보 통제권 등이 사적 정보 보호, 정보 프라이버시 쪽으로 들어가고, 공적 정보의 자유는 정보 접근권, 알 권리, 정보 격차의 완화, 그래서 공적 정보의 자유,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혹시 알 권리나 정보 접근권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혹시 활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오신 분들 중에 정보 접근권 어떤 개념일까요? 혹시 가입을 하고 날 때 무슨 동의? 동의 그런 거 비슷한 건가요? 네,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거는 이쪽에 좀 더 가깝겠죠. 개인정보의 보호나 뭐 이런 쪽으로. 정보 접근권 같은 경우는 내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한 번도 인식해 본 적이 없죠. 우리는 기업들한테 내 정보를 맡겨놓고 우리가 그 정보를 달라고 생각도 안 해봅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정보를 내 정보인데 기업이 갖고 있어요. 근데 내가 기업한테 정보를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면 거부를 당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한테는 정보 접근권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신용정보법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그냥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을 보여줄 의무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시민의 정보 인권 구성은 사적 정보의 보호, 프라이버시 보호와 그리고 공적 정보의 자유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as was 매스미디어 시대에는 우리가 프라이버시 보호 쪽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보화 시대에는 적극적인 유통 통제권으로서 개인정보의 이동 요건을 자기 정보 결정권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이 무슨 얘기냐라고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매스미디어 시대에는 가장 핵심적인 게 무엇일까요? 문제가 됐던 것들이 무엇일까요? 정보가 노출됐을 때. 우리가 한번 사건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매스미디어 시대의 핵심적인 사건들, 내 정보가 노출돼서 많은 문제들 있죠. 뭐 유명 연예인들의 안 좋은 사건들, 성인물들이 노출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 프라이버시가 나도 모르게 노출이 된 거죠. 프라이버시하고 알 권리하고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하고 알 권리들이 노출이 되고 거기서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혼자 있을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권이 강조가 됐던 게 매스미디어 시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나도 모르게 내 정보가 누구한테 노출이 되고 그 노출로 인해서 내가 이제 피해를 보는 이제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혼자 있을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이 이제 이슈가 되고요. 그거에 이제 더불어서 잊혀질 권리. 그래서 디지털 장애사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내 정보들을 지워달라라는 부분들. 거기까지가 이제 매스미디어 시대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런 부분들이 부분이 이제 그 기본권으로서 보장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우리는 인간은 존엄하다. 행복 추구권이 있고 정신의 안정과 그리고 자유를 추구할 권리가 있고 사생활의 안정과 자유를 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나의 프라이버시들을 보호해줘야 되고 보호받아야 된다는 권리가 이제 핵심적인 사상이었다면 빅데이터 시대 데이터를 활용해야 되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많은 산업들을 일으키고 이것들을 통해서 좀 더 윤택한 삶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내용은 이것입니다. 적극적인 유통 통제권. 지금까지 내가 가진 데이터를 기업이 갖고 있고 정부가 갖고 있지만 그 데이터를 내가 디지털 세계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게 거기에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유통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게 마이데이터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 데이터가 어디인지 내가 알고 싶고 내가 어디인지 알고 있다면 그것을 내가 원하는 곳에 주게끔 하겠다. 이게 마이데이터 핵심이고 그게 좀 더 표현을 하자면 적극적 유통 통제권으로 마이데이터가 행사가 돼야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시대적 변화를 보면 19세기 후 그리고 20세기 초에는 우리 매스미디어 시대라고 명명을 하고요. 주요 변화로는 대중신문의 보급과 발전, 대중의 정보 접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많이 이루는 게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사생활이 대중매체에 노출이 되면서 아까 이야기한 혼자 있을 권리라든지 노출이 돼서 잊혀질 권리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프라이버시권이 이제 발단이 하고요. 행정국가 시대 아까 평등의 세대로 나오죠. 이렇게 데이터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알 권리들이 나타나면서 빅브라더라는 이제 감시사회 이슈들이 나타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1984 많이 예를 들죠. 조지 오웰의 1984를. 그래서 빅브라더가 나오고 그래서 감시사회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중들은 두려워하게 되고 그러한 데이터 통제권이 왜 두려워할까라고 생각을 하면 데이터 통제권이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국가에 있기 때문에 또는 집단이나 기업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번 사건, 그러니까 코로나 사건에서도 우리가 K 방역이라고 해서 되게
극찬을 하고 있지만 역으로 이게 민주국가가 아니고 약간의 그 왕정이나 군부 독재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잘못 이용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동선들은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미 다 감지당하고 있는 거죠. 두려운 세상이 되는 거죠. 하지만 마이 데이터라는 것은 그러한 사용권들을 바로 내가 결정하고 국가든 기업이든 내 데이터의 사용권들은 나의 동의하에서 사용을 해라 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계화해 나가고 법령화해 나가는 것들이 마이 데이터의 핵심 그 사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보화 시대 이후에는 이제 뭐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면서 하드웨어의 발달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저장이 되고 개인정보 유출 부분들, 보안 부분들이 되게 문제가 되죠. 거기서 문제가 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내 정보를 내 허락도 없이 수집을 하고 만약에 허락을 하고 수집을 했다 하더라도 나의 사용 동의 없이 그것들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통제권이 나한테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드웨어의 발달에 의해서 많은 데이터들을 저장한 기업들이 리스크를 갖게 되는 거고 그거에서 보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큰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개인의 권리가 프라이버시 그 권까지 잊혀질 권리까지 나타나게 되고 이제 21세기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은 데이터 이동권 부분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 부분이 마이 데이터의 핵심 권리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또 논의를 할 거고요. 두 번째로가 이제 데이터 소유권입니다. 내 데이터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기업들, 특히 이제 우리가 구글이나 페이스북, 빵이라고 불리는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데이터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많이 그 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또 이슈가 된 넷플릭스도 나의 성향 데이터를 가지고 나한테 맞춤형 정보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러한 데이터를 활용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분명히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내 데이터를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면 분명 경제적 가치가 발생을 하고 하지만 그 데이터의 소유권 그리고 내 데이터를 가지고 남이 돈 버는 그러한 것들을 더 이상 이제 못 보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작년 말에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데이터를 판매를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그 이익 배당금을 나눠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그 데이터 활용과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만든 가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일어날 것 같고요. 앤드류 양 같은 경우에 미국 대선 주자이죠. 앤드류 양 같은 경우에도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으로 이러한 판 같은 데이터 기업들의 이익을 이제 기본소득으로 소득세를 매겨가지고 국민들한테 기본소득을 나눠주자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러한 그 논의의 시작점에 있지만 이러한 논의의 시작점들은 향후에 발전을 해서 앞으로 데이터 비즈니스 그리고 또 데이터 세계의 그 활용 부분에서 많이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데이터 활용권을 이제 갖고 있는데 그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고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GDPR이라고 하는 그 EU에서 정하고 있는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 데이터의 법정 권리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 권리로서의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적극적 권리로서의 정보 이동권, 그리고 개인정보의 소유권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현재 소극적 권리로서의 개인정보 보호는 열람권, 삭제 정정권, 처리 제한권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고 프로파일링 거부권을 우리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 권리로서의 정보 이동권은 GDPR이 인정하는 권리이고 국내 헌법 판례하고 인정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소유권 부분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고 아직까지 법제화되고 있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제한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초상권 부분들이 아마 지적재산권 부분들이 우리가 데이터를 가치를 매겨서 그것들을 어떻게 나눠줄 것인지 그리고 가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열람권 부분, 열람권이 뭘까요? 그냥 말 그대로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내 데이터를 이제 누군가한테 열람하게끔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GDPR 같은 경우에서는 GDPR은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약자고요. EU에 진출하고 있는 모든 그 기업들은 이 GDPR의 규정에 따라서 데이터를 관리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데이터 3법 개정이라고 올 초에 아마 신문에 대서특별되고 몇 번 이렇게 났던 기억이 아마 있으실 건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람권 같은 경우에는 GDPR에서는 개인정보의 주체는 본인에 관련된 개인정보가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관련해 정보 처리자로부터 확답을 얻을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신용정보법에서는 제38조에서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 청구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용정보라는 거 혹시 열람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온라인 쪽에서도 있으신가요? 아마 요즘 유행하는 그 핀테크 앱들을 사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신용정보를 혹시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신용정보를 가지고 이제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신용정보도 알려주고 그것을 활용해서 이제 그 핀테크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신용정보에서는 신용정보의 주체에게 신용정보법에서는 그 신용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정보 처리자에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정보를 정보 처리한테 요구를 해서 여러분들의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정정권, 내 정보가 잘 기록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정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고요. GDPR에서는 16조에서 개인정보의 주체는 본인에 관하여 부정확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정정하도록 보장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신용정보법에서 그리고 개인정보법에서 각 조항에 따라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삭제권, 개인정보의 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부당한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개인정보 처리에서 요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공공기관한테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열람하도록 요청할 수가 있고요. 정정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고 또 삭제하도록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전체 틀은 이렇지만 세부 시행령에 따라서 또 적용이 되는 사항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세부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처리 제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정확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기간, 그리고 처리가 불법적이고 개인정보 주체가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에 반대하고 대신 개인정보에 대해 이용을 제한한다. 이 의미는 뭐냐면 만약에 내 개인정보가 잘못 활용됐다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했을 때 기업은 어떻게 할까요? 또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삭제하려고 할 거고 또 수정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GDPR에서는 그러한 처리를 제한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정확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보장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 신용정보법에서는 그런 것들을 보장하지 않고 있고 개인정보법에서도 우리는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개인정보의 목적의 이용 전공 제한, 그리고 민감정보 처리 제한, 고유 식별 정보 처리 제한 이렇게 하는 것. 이 의미는 뭐냐면 사전에 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제한한다. 또는 개인정보 목적의 이용을 제한한다. 이러한 사전적인 의미의 제한을 의미하고 GDPR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후적인 의미의 제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들을 처리할 수 없게 하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그 처리를 막는 그러한 제한을 갖고 있다라는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마이데이터의 핵심, 개인정보의 이동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GDPR은 제20조에서 개인정보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용정보법에서 개인 신용정보의 전송 요구권이라고 해서 신용정보 주체 본인 신용정보 관리회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 제공 이용자 등한테
개인 정보를, 개인 신용 정보를 이동할 수 있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GDPR에서는 이 모든 산업에 적용이 되는 반면 우리는 법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신용 정보에 대해서만 이 이동권이 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용 정보에 대해서는 이동권을 요청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업부 통신 데이터를 어디다 넘겨주세요. 예를 들면은 데이터 비즈니스에서 날 수 있는 많은 것들 중에 내 이동 경로를 누군가한테 넘겨주세요 라고 하면 그 이동 경로를 가지고 비즈니스 하고 싶은 사람들은 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요청할 수 있느냐? 근데 현재 기준으로는 없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반대권이 있습니다. 이게 프로파일링 거부권이라고도 하는데요. 개인 프로파일링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프로파일링. 범죄 네. 범죄. 범죄가 있는 그 하는 사람들 프로파일러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 프로파일러가 하는 일이 뭘까요? 이 프로파일링인데 프로파일러가 하는 게 프로파일링인데 그럼 프로파일링이 뭘까요? 그렇죠. 데이터를 분석해서 뭘 할까요? 그 사람을 추측하고 어떤 사건들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데이터들끼리를 결합해서 조각조각 난 데이터들을 모아서 프로파일링을 해서 이 사람이 누구나라는 것을 추정하고 예측하는 걸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데 반대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프로파일링 반대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주체의 이익, 권리 및 자유의 우선시하는 처리를 위한 또는 법적 권리 확립 방어를 위해 설득력 있는 정당한 입증하지 않는 한 해당 개인정보를 더 이상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내 이익에 반대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프로파일링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게 GDPR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이나 데이터 활용을 많이 하실 텐데 개인 식별 데이터라는 것들이 있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고 비식별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추정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만약에 내가 20대 어떻게 특정 되게 소수의 특징을 갖고 있는 되게 특별한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서울시 여기가 무슨 구죠? 어쨌든 여기 있는 아차산역에 있는 A씨라고 하면 모르지만 아차산역에 있는 붉은 반점을 갖고 있는 A씨라고 하면 어떤 누군가는 그 정보를 가지고 그 A씨가 누군지를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프로파일링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반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을 모아서 프로파일링 하는 것을 반대할 수 있다는 게 GDPR에서 보장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신용정보 제공 이용자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자동화 평가 여부 및 자동화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고 기초정보의 정정 삭제 및 자동화 평가 결과를 다시 산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내 신용정보를 신용정보 회사가 평가하는 것을 완전 거부할 권리는 어떻게 보면 없는 겁니다. 법적 유권 해석을 그냥 해보면 대신 그 평가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기계적으로 한 평가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내 신용정보를 다시 산정해 주세요. 그것을 다시 해서 나한테 알려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신용정보를 보시고 내 신용정보를 보시고 내 신용정보가 내가 생각한 신용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신용정보 회사의 자동화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 제기 등을 이 문구를 통해서 한번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GDPR과 우리나라의 데이터 3법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부분들은 정리하면 열람권, 삭제 정정권, 개인정보 이용, 동의 철회권, 처리 정지 요구권 등이 있고 GDPR에서는 프로파일링 거부권과 정보 이동권이 좀 더 광범위하게 그리고 좀 더 광의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좀 더 협의에 그리고 좀 더 작은 범위에서 보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데이터를 줬을 때 가치들을 어떻게 생성할 수 있을까? 소유권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법적으로는 이렇고 이제 마이데이터 정의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데이터라고 하면은 마이데이터는 권리행사의 용이성이 확보된 오픈 생태계가 형성되고 이를 통한 권한이임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때 구현될 수 있다. 그래서 빅데이터하고 마이데이터하고 구분을 하는데요.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포멀하다, 그리고 보호 위주다, 그리고 폐쇄적이다, 이런 의미로 정리를 했습니다. 의미냐면은 이 자료는 마이데이터 ORG라고 현재 글로벌 그 마이데이터 허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에 있고요. 각국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마이데이터 코리아가 있고, 그래서 코리아에서 이러한 활동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 빅데이터하고 마이데이터를 정리해 놓은 자료이고요. 빅데이터가 포멀하다, 그리고 프로텍션, 클로즈드 돼 있다라고 한다면 마이데이터는 액셔너블 라이트다. 이 의미는 이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딘가에 저장해 놓고 그것을 활용한다면 이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권리로 받겠다라는 거고요. 액션으로 갈 거고, making exercising right simple and easy.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 행사를 하기 위해서 쉽고 그리고 편하게 생태계를 구성해 달라라는 부분들이 액셔너블 라이트 핵심이고요. 임파워먼트입니다. 권한을 위험한다. 그래서 지금은 권한임이라는 게 뭘까요? 지금은 내 데이터를 보유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권한을 저쪽에 위임을 한 거죠. 기업 쪽에. 하지만 이 권한을 이제는 우리가 다시 되찾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는 여기 핵심 사상 같은데요. From peer to competence 이렇게 있습니다. By understanding how sharing data can be good for you. 근데 이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요거를 설명을 할 때 민주주의로 설명을 합니다. 투표의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거를 우리가 느끼기까지 걸린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내 데이터를 돌려주더라도 권한위임이 다시 나한테 오더라도 내가 데이터를 얼마나 좋은지 아직 이해가 안 돼요. 내가 관리할 방법을 아직 몰라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 데이터를 내가 관리하는 것보다 안전한 곳에서 관리해 주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 데이터를 내가 관리할 때는 주권이 나한테 왔기 때문에 그 책임도 분명히 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해를 하시고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오픈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monopolist to freedom, choose among good alternative through openness. 이 부분은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클로즈드라는 의미는 내 데이터의 이동이 많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고, 하지만 마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예를 들면 내 데이터를 이곳저곳에 뿌려줄 수 있게 만들어진다. 이러한 상태가 필요하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픈 데이터하고 마이 데이터라고 나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타입 1 보시면 퍼블릭 데이터, 퍼스널 데이터.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은 이제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마이 데이터 사업을 기획하시고 또 이제 프로젝트를 준비하시면서 가장 먼저 성립해야 될 부분들이 빅데이터하고 가장 큰 차이는 빅데이터의 핵심 주체는 anyone입니다.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게 빅데이터라면 마이 데이터는 for me, 퍼스널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이 데이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만 사용돼야 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 이 개념이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아직까지는 가슴속으로나 머릿속에 잘 안 와닿으실 텐데 어쨌든 빅데이터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가지입니다. 퍼스널 데이터하고 마이 데이터에서 가장 차이점 부분들이 두 가지 이제 파란색으로 해놨는데요. Right to share or share personal information to third party.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 데이터를 3자한테 주는 것이 나의 동의가 있어서 주기는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만들어진 이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했고 누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Right to share or share personal information to third party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Right to obtain personal information and use it free. 그래서 개인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마이데이터 핵심 사상이다. 빅데이터 부분에서 나머지 부분들은 다 똑같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정리하면은 마이데이터의 핵심은 어떤 거라고 그랬죠?
쭉 많이 얘기했지만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이데이터 핵심은 자기 자신이 쓸 수 있는데 딱 세 글자로 표현하면 이동권입니다. 그래서 내 데이터의 이동권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이냐,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시간 잠깐 쉬었다가 마이데이터 서비스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